자,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자, 16번입니다.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즉 계산했을 때죠. 계산. 2차항의 계수를 구해라. 2차항은 x의 제곱이 있는 우리가 항을 볼 때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얘를 계산할 거예요. 계산. 그래서 지금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계산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세 번 다 곱해. 그지? 또 그다음에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을 또 세 번 곱합니다. 맞아요? 자, 전개는 일단 계산이니까 계산해서 지금 2차항을 찾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돼. 계산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곱하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곱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치환이라는 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가 t라고 한번 해보자. t 치환 바꾼다,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전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원래 식은 치환을 통해서 t 더하기 4x의 세제곱의 세제곱 빼기 t의 세제곱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은 어떤 모양으로 다시 볼 수 있느냐?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던 식을 계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모양만 바꾼 거니까, 그지?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계산을 끝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 번을 곱해야 되는 이 과정을 곱셈 공식에서 보면은 곱셈 공식 세 번 곱할 거죠, 그죠? 그래서 t의 세제곱 더하기 세배의 t제곱에 4니까 12에 t x의 세제곱 t의 제곱. 자, 곱셈 공식 알죠? 곱셈 공식 더하기 또 세배를 하는데 이번엔 얘를 제곱해야 되니까 16의 세배면 48. 그래서 x의 6제곱에 t 더하기 얘를 세 번 곱하죠? 그러면 64에 x의 9제곱이 되겠죠. 일단 얘만 먼저 세 번 곱한다. 곱셈 공식 한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t 세제곱을 빼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계산을 원래 해야 되는 계산을 요 계산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다시 한번 전체 계산 한번 해보면, 자, 이제 t는 다시 돌리겠습니다. t는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된다? t를 다시 돌렸을 때에 12x의 세제곱에다가, 그죠? t를 다시 돌릴 거야.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의 제곱 되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48에 x의 6제곱을 다시 t로 하면은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돼? 여기까지? 더하기 마지막 64에 x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전체 계산을 우리가 모양을 바꿔서 조금 간단하게 해보는 과정을 해봤을 뿐이고, 어쨌든 이 마지막 계산을 우리가 하는 거에서 전체 계산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굴 봐라? 2차항을 봐라. x제곱을 봐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론 계산이 아직 덜 끝났지만은 x제곱이 어디에서 나올까를 먼저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럼 일단 얘는 일단 9제곱이니까 2차항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곱하기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2차항이 나올 거냐? 요 x 48x의 6제곱 곱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2차는 있어 없어? 제곱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차는 없다. 물론 여기는 제곱이 있지만 곱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전체 계산에서 2차항이 나올 수 있느냐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선 당연히 얘를 제곱한다고 해서 물론 1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12x 세제곱을 또 곱해야 된단 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2차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해봤자 x제곱이 나오는 항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다, 계산이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없느냐? 그게 바로 뭐였다? 시환 곱셈 공식. 그지? 그래서 지금 세제곱은 곱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곱셈 공식 인수분해 등을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 문제. 자, 17번입니다. 17번. 자, 첫 번째 얘기는 또 뭐야? 또 이 식의 계산을 먼저 해라 이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전개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 한번 써볼게요. 먼저 곱하기니까 그냥 곱하시면 되죠. 그게 전개니까. 그지? 자, 근데 뭐야? 첫 번째 개수들의 총합이야. 개수들의 총합.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전체를 다 계산해서 예상을 먼저 해보면은 곱하기를 순서대로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7x의 8제곱 나오겠죠. 그죠? 곱하기 그지? 곱하기 순서.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서 얼마까지? 마지막 상수함까지 우리가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복잡한 식의 완성이 되겠죠.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들의 어떤 식의 개수들의 총합은 그래서 얘가 얼마, 그 다음 얼마 다 빼서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해서 하나하나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되는데 개수들을 보고 나서 그런데 다항식에서의 미지수가 있는 다항식에서의 개수들의 총합은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떤 다항식에서 개수들 얘는 1이잖아? 얘는 더하기 3이잖아. 그치? 얘는 더하기 2 상수함을 포함한 어떤 다항식의 개수들의 총합은 지금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얘는 1, 얘는 3, 얘는 2 1 더하기 3 더하기 2의 계산을 하는 거와 같죠. 그래서 원래 식에서 우리가 어떤 작용을 통하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2의 계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다? x는 1을 선택하는 거였다. x는 1을 선택하면은 얘 얼마? 1, 얘는 얼마? 3, 얘는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다항식에서 전체 항의 상수함을 포함한 개수의 합은 이렇게 x는 1을 선택할 때였다.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체 계산을 해놓고 x는 1을 선택하는 거나 어디에서? 원래 주어진 계산에서 x는 1을 선택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왜? 얘가 얘니까. 똑같은 계산하면 얘니까. 여기서 1을 선택하는 거나 그래서 여기서 1을 선택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다? 우리는 전체 개수들의 합은 1을 선택할 때이기 때문에 다 계산해서 얘기 때문에 계산하기 전이나 나누나 똑같기 때문에 원래 계산에서 x는 1을 선택해서 뭐하자? 개수들의 총합을 바로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7-5-4 더하기 1에 바로 1을 선택하는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2-5의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 계산해서 하나하나의 상수함을 포함한 개수들의 합과 같다. 그러면 얼마?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입니까? 얘는 4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이겠네요. 1. 그래서 전체 개수들의 총합은 1이다. 그래서 상수항은요. 상수항은 맨 마지막에 계산 순서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5끼리 곱하기를 했을 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만났을 때 또 상수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뭐다? 마이너스 5가 비겠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시면 되겠죠.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개수들의 합도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식에서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 계산해서 하나하나를 더하기 빼기 하는 거나 계산하기 전에 x는 1을 선택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당연히 똑같으니까. 돼? 그래서 이렇게 x는 1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전체 다항식의 개수들의 합과 상수함까지의 모든 계산들을 낼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다항식에서의 내용이다. 돼?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22번 한번 봅시다. 22번. 자, 22번입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래서 연속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을 때 연속한다는 거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끊어지지 않는다면 2, 3, 4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죠? 3, 4, 5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될 때 어떤 자연수가 연속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몇 칸 차이씩 한 칸 차이씩으로 구성된 세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 3, 4도 가능하고 뭐 3, 4, 5도 가능하고 1, 2, 3도 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관계는 1, 2, 3이든 3, 4, 5든 전부 다 한 칸씩의 서로서로의 관계가 있을 때다. 그래서 어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우리가 임의로 정했을 때 하나를 x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수가 끊어지지 않는 수죠. 그래서 1이 빠졌을 때, 얘보다 1이 빠졌을 때이기 때문에 x-1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연속하다, 끊어지지 않는다. 자연수 세계에서는 한 칸 차이씩이잖아,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1, 2, 3이든 3, 4, 5든 6, 7, 8이든 이렇게 물론 x는 1, 2, 3이 된다면 x는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x는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은 x여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야 1, 2, 3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임의의 세 자연수가 한 칸 차이일 때의 세 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얘가 뭐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래서 이제 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족하는 조건에 먼저 한번 대입해 보면은 자, C가 지금 x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A가 뭡니까? x 마이너스 1이네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600이다 라는 x를 우리가 구해 놓으면 당연히 세수가 다 어떤 연속하는 세수인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되고, 맞아? 그래서 그냥 열심히 3번 곱하도 되는데 우리는 뭐 배웠어? 곱셈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 곱셈 공식은 계산하면 바로 누구다라는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빨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왜?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x를 3번 곱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배의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곱하기의 계산의 결과. 두 번째는 부호만 바뀌었잖아. 부호만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계산 결과에서도 뭐만 부호들만 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3x의 제곱 똑같이 쓸게 그대로 3x 1 이제 뭐만 부호만 바뀌는데 그래서 전체가 다 플러스죠. 지금은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부호가 바뀌냐? 처음에 플러스면 두 번째 마이너스, 세 번째 플러스, 마지막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세제곱의 관계에서 부호가 다른 세제곱의 계산 결과가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x제곱 길이는 6x제곱이 나올 거고 맞지? 계산 더하기 빼기 그 다음 얘랑 얘랑은 똑같으니까 빼기 할 거니까 없어질 거고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더하기 얼마입니까? 2네요. 그죠? 더하기 2 1 빼기 빼기 1이니까 더하기 2죠. 그래서 60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6x제곱은 얼마다? 600이다. 그래서 x제곱은 100이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지만 아까 a가 얼마였어? a가 얼마였고 b가 얼마였고 c가 얼마였습니까? 첫 번째 x-1이었고 두 번째가 x였고 세 번째가 x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다? a, b, c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그래서 x는 11대를 만족할 때 처음 조건이 만족하는 a와 c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다. 돼? 그래서 x는 11대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a는 얼마다? x가 10이니까 9 그래서 b는 얼마다? 10 그래서 c는 얼마였다? 당연히 한 칸 뒤에 11이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얼마? a의 제곱은 9981 그 다음에 c의 제곱은 121이겠죠? c의 제곱은 11의 제곱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더하기는 얼마다? 81 더하기 121이기 때문에 202호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운 이유가 첫 번째는 뭐다? 이렇게 계산해서 조금 과정을 줄여주는, 계산이 빨라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 돼. 자, 이제 23번입니다. 23번. 자, 23번 보죠. 자, x가 3일 때라고 줬어. x는 3이래. 그러면은 x는 3 넣고 다 계산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처음부터 x는 3이다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힘들고 복잡하게 하고 싶으면. 아니, 그렇잖아. 0이라고 1이겠지만 얘는 계산이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뭐부터다? 항상 수학은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야. 뭐를? 값을.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이 계산부터 먼저 해야겠다. 내가 계산해야 되는 이 식의 결과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곱하기 출발. 됐어? 그래서 곱셈 순서 알죠? 하나씩 다 곱하기를 한다 이거야. 됐어?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냥 해야지. 하는데 뭐부터 한다고? 3부터 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부터 곱셈 순서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x랑 x 6제곱이랑 만나면 누구? x의 7제곱 됩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를 쓸 때도 무슨 차순? 내림 차순에 의해서 그래도 써봐가는 게 그래 좋습니다. 항상. 이해했어요? 다항식은 차수가 있는 다항식.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부터 어디까지? 상수항까지 차례차례 우리가 어차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고 나서도 이 구성으로 써야 이 식의 구성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하고 나서도, 계산을 할 때도 차근차근 차수가 높은 데서부터 해나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은 얘랑 이번에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2의 6제곱. 그렇잖아? 7차항 됐으니까 이제 6차항이겠죠. 6차항 맞아요? 그래서 6차항이 나올 건데 먼저 6차항부터 예상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얘랑 하겠지만 5차잖아요. 그 다음 6차만 먼저 마무리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제 6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차가 나와 안 나와? 그 다음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가지고 두 번째 곱하기를 할 때 그때 나오네요. 누가? 다시 한번 6차가. 됐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x의 6제곱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x의 6제곱 말고는 그 뒤로는 또 6제곱이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대로 뭐가 되는 거야? 6제곱에서는 계산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산하고도 6제곱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제곱은 안녕되는 거야. 다 계산하고도. 그러면 이제 6제곱 했으니까 5제곱 한번 볼까요? 5제곱.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5제곱만 먼저 모아봅시다. 이해했어? 자, 그래서 x 간다. 7제곱, 6제곱 했고 5제곱 나오겠네, 그지? 얘랑 만나면 5제곱 맞잖아, 그지? x의 5제곱 나오겠죠? 5제곱만 먼저 모은다 이거야. 그 뒤로는 당연히 또 뭡니까? 또 5제곱은 안 나옵니다, 맞죠? x를 가지고 출발했을 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2로 곱해갈 때 5제곱은 마이너스 2랑 2x의 5제곱이랑 만났을 때가 5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랑 만나면 얼마? 또 마이너스 4의 x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또 말고는 5제곱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5제곱은 전체 식을 계산해도 5제곱은 얘네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다? 빵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다 계산했을 때 5제곱에는 아무도 안 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딱 한 번만. 느낌 옵니까? 그래.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을 해가면 돼. 이해네? 자, 그래서 이제 4제곱 한번 해보죠. 예상은 되겠지만은 간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x를 가지고 4제곱이 되려면 얘랑 만났을 때입니다. 맞죠? 그러면 8x의 4제곱이 되겠네. 그지? 이제 또 x 4제곱 안 나오고 x를 가지고 곱했을 때 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여기 가야
4제곱이 또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x의 4제곱이 나오는 거고, 더 이상 4제곱에 관련된 얘기는 이 계산에서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다? 빵이다. 그래서 다 뭐다? 빵이다. 그러니까 x 세제곱도 뭐가 나오겠어요? 물론 해봐도 되겠지만 0이 나올 거겠죠? 물론 해봐도 돼. x 제곱도 물론 안 나올 거야. 왜? 규칙이다 이거. 규칙. 됐어? 자, 그럼 상수항도 빵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 상수항은 마지막까지 상수항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누구랑? 플러스 64랑 만나면 빵 아니죠? 그래서 상수항은 얼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12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처음에 x의 7제곱은 계산이 되지만 그 뒤로는 그 뒤에 차수는 다 빵이다 이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먼저 식의 결과부터 먼저 확인했을 때 x의 7제곱 마이너스 128이라는 계산이 되고요. 이제 x는 3일 때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 x가 3일 때의 이 식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3의 7제곱 마이너스 128이요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뭐 3을 7번 곱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7번 곱하는 수가 3의 7제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보다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항상 10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결과를 확인한다. 마지막에 이해했어? 물론 뭐 무조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빨리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이 과정은. 자, 29번도 한번 해보죠. 자, 29번도 이제 물론 곱셈 공식까지는 아니지만은 곱셈 공식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거 이제 중학교 과정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중간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어떤 x냐? 내가 계산해야 될 이 식의 x가 누구냐를 찾으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x입니다. 물론 진짜 찾겠다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의 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얘를 만족하는 x가 여기서의 x다 라는 걸 통해서 이 식의 계산을 미리 이만큼 해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식을 이용한다는 거야. 뭐 할 때? x를 이 식의 계산을 할 때. 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이만큼의 x에 관련된 계산은 0이라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x제곱은 다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2요. 즉 x제곱을 하시면 3x 마이너스 2의 계산이기도 하다. 이렇게 먼저 주어진 식의 확인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각각의 계산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3x 마이너스 2다를 가지고 어디 가시면 여기 x제곱에 가시면 x제곱의 계산을 3x 마이너스 2로 하겠다는 거죠. 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야. 뭐가? 식을 바꿔가면서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계산을 해간다는 뜻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굳이 x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확인하지 말고 식의 계산을 해가자. 식을 바꿔가 보자. 먼저 1번이다.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도 돼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는 얼마나?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만큼의 계산 결과가 된다. 계산을 하는 중이다.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진 식도 하나의 뭐다? 힌트고 맨 마지막에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이만큼만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7x의 계산만 우리가 좀 먼저 뭐 하더라도 알아내더라도 사실 전체 계산은
3을 빼면 됩니다. 거기에서 돼? 그러니까 여기 이 식의 계산의 핵심은 뭐다? 이만큼의 계산이 얼마일지를 아는 거다. 3 빼면 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찾으러 가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만 한번 뽑아내 보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7을 하는 거와 같죠? 그죠? 모양은 바꾼 거. 자, 그러면 2x 제곱 빼기 9x 더하기 17은 얼마냐를 물론 지금 한번 바꿔봤을 때 x 제곱은 얼마다? 3x 마이너스 2다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식의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자꾸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두 배씩을 한번 해보자. 두 배씩.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6x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할 수 있는 두 번째 식이면서 뭐다? 이만큼의 계산은 얘를 만족하는 x에서 이만큼의 계산은 마이너스 4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식을 바꾸면 바꿀수록 계산도 자꾸 하고 있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같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9x 자리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전체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 방금 우리가 식의 모양을 바꿔봤던 이만큼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이 마이너스 4다 이거 맞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해야 되는 원래 이만큼의 계산은 우리가 모양을 다시 좀 바꿔봤을 때에 어떻게 된다? 얘가 마이너스 4로 계산이 돼버린 거야. 그럼 마이너스 3x 더하기 13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서 곱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3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x의 이만큼은 x의 이만큼의 계산과 같은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3차식의 계산이었다면 3차 3번 곱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2번 곱해도 된다는 거야. 누가 쉽겠어요? 누가 빠르겠어?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돼?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식의 변형이 바꿈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계산들을 해 가고 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마이너스 3x 제곱에서 미리 좀 한번 확인해 보면요. 그죠?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다 해서 이번에 뭐 해보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해보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얼마든지 식을 이용하라는 거야.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9x를 하셨을 때 그죠? 6입니다 하는 계산이 또 되는 거죠. 식의 바꿈이 뭐다? 계산이 되고 있다. 이해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잖아요. 그러니까 이 13x도 뭐하자? 9x 더하기 4x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가 누가 된다고? 6이 된다는 거죠. 6이 된다. 돼? 6이 된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6이 된다. 그러면은 얘가 6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6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전체는 결국에 4x 더하기 6의 계산을 하시는 거다 라고 끝나게 됩니다. 즉